갑자기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온 것 같이 쌀쌀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끝이 시리고 저녁이 되면 발이 시려서 두꺼운 양말을 찾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보일러를 켜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난방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앞서기도 하실 겁니다. 저도 합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전기세, 가스비도 다 올라서 매달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일러 조절기 설정을 잘못해서 난방비가 최대 2배까지 나옵니다. 똑같은 집에 똑같은 보일러를 써도 어떤 집은 한 달에 10만 원, 어떤 집은 한 달에 20만 원이 나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째 어르신들의 집을 매일 돌며 보일러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성지훈 기사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제가 수천여 집을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보일러 조절기를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만 제대로 따라하시면 이번 겨울 난방비를 반값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점검 다녀간 집들에서 다음 달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 기사님, 진짜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2년간 제가 현장에서 쌓은 진짜 노하우를 아낌없이 다 공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난방비는 절약하고 여러분들의 지갑은 두둑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르신 여러분, 지금 당장 보일러 조절기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 조절기에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나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 모드는 조절기 안에 있는 작은 센서가 공기 온도를 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조절기 주변 공기가 따뜻하면 보일러는 끄고 차가우면 보일러를 켜는 겁니다. 아, 그럼 편하겠네요? 아닙니다. 여기 큰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갔던 진어르신 댁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댁은 조절기가 창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창문으로 찬바람이 살짝 들어오니까 조절기 센서가 계속 춥다 하고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방이 엄청 더운데도 보일러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결국 한 달 난방비가 25만 원이 나왔습니다. 헐, 25만 원이요? 네. 저도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조절기가 햇빛이 쨍쨍 드는 거실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센서가 따뜻하다 하고 착각해서 방이 추운데도 보일러를 안 켭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보일러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온돌 모드는 뭘까요? 온돌 모드는 공기 온도가 아니라 바닥 밑에 있는 난방수의 온도를 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닥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기준으로 보일러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온돌 모드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잖아요. 바닥이 따뜻하면 열이 위로 올라와서 방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이나 빌라처럼 단열이 약한 집에서는 온돌 모드가 필수입니다. 제가 실제로 고객님들께 온돌 모드로 바꿔드린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 기사님,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런 연락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닥을 따뜻하게 하면 열이 천천히 오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금방 식지만 바닥은 한번 데워지면 오래 갑니다. 자, 그럼 우리 집은 어떤 모드를 써야 할까요? 온돌 모드를 쓰면 좋은 경우, 오래된 주택이나 빌라, 단열이 약한 집, 바람이 잘 드는 집, 1층이나 꼭대기층, 창문이 많은 집, 실내 모드를 쓰면 좋은 경우, 최근에 지은 아파트, 단열이 잘 되는 집, 조절기가 중앙 거실에 있는 집.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에 온돌 모드로 써보시고 다음 주에 실내 모드로 써보세요. 어떤 게 더 따뜻하고 편한지 직접 느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우리 집 조절기에는 이런 버튼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집은 경동 보일러예요. 린나이 쓰는데 버튼이 달라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약 모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약 모드 사용하고 계신가요? 제가 고객님 집에 가보면 10집 중 8집이 이 기능을 완전히 반대로 쓰고 계십니다. 예약 3시간으로 맞춰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약 3시간이니까 3시간 후에 켜지겠지? 틀렸습니다. 예약 모드는 3시간 후에 켜지는 게 아닙니다. 3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보일러를 켰다 껐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일러를 완전히 끄지 않고 난방수가 식지 않게 일정 시간마다 잠깐씩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제가 지난달에 갔던 박 어르신 댁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르신은 아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마다 보일러 전원을 아예 꺼버리셨어요. 보일러를 덜 돌려야 난방비가 절약되지.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와서 보일러를 켜면 집이 완전히 얼음장이 되는 겁니다. 바닥도 차갑고 벽도 차갑고 공기도 차갑고 그러니까 보일러가 처음부터 다시 데워야 하니까 몇 시간씩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럼 가스비가 엄청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한 달에 28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예약 모드를 2시간 간격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종일 보일러 가동 시간은 줄었는데 집은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달 난방비를 보시고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성기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4만 원 나왔어요. 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하루 종일 집에 계실 때 예약 모드 끄고 평소대로 사용. 짧은 외출 2-3시간. 예약 모드 2시간 간격. 또는 온도를 3도 정도만 낮추기. 장기 외출 하루 이상. 예약 모드 3-4시간 간격. 또는 외출 모드 사용. 너무 복잡한데요. 괜찮습니다. 쉽게 외워보세요. 짧은 외출은 2시간, 긴 외출은 3-4시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보일러 브랜드마다 예약 모드가 조금씩 다릅니다. 경동 보일러, 린나이, 귀뚜라미, 대성 보일러. 이렇게 브랜드마다 설정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조절기 아래쪽 보시면 모델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 모델명 확인하시고 각 브랜드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또는 댓글에 모델명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외출 모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출근하거나 외출할 때 무조건 외출 모드 누르고 나가시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난방비 폭탄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외출 모드가 뭘까요? 집을 비울 때 보일러가 얼지 않도록 최소한의 온도만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질 때만 잠깐 작동하고 그 위로 올라가면 바로 멈춥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가스비 절약되잖아요? 아닙니다. 외출 모드를 하루 이틀만 써도 벽과 바닥이 모두 식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아와서 보일러를 켜면 바닥 속 난방수를 처음부터 다시 데워야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몇 시간씩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결국 가스비가 훨씬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갔던 이 어르신 댁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아침 7시에 교회 봉사를 나가시고 오후 3시쯤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매일 외출 모드를 켜고 나가셨대요. 8시간이나 비우는데 보일러 돌리면 아깝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한 달 난방비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32만 원. 왜 그랬을까요? 매일 오후 3시에 돌아와서 보일러를 켜면 집이 완전히 식어 있으니까 저녁 8시까지 5시간 동안 보일러가 쉬지 않고 돌아간 겁니다. 제가 외출 모드를 끄고 대신 온도를 5도만 낮춰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달 16만 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럼 외출 모드는 언제 써야 할까요? 외출 모드를 쓰면 안 되는 경우. 하루 이틀 정도 집을 비울 때,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올 때, 낮에만 잠깐 외출할 때,
외출 모드를 써도 되는 경우, 3일 이상 장기 여행 갈 때, 일주일 이상 집을 완전히 비울 때, 그럼 짧은 외출할 땐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평소 온도에서 3에서 5도만 낮추고 나가세요. 예를 들어 평소에 22도로 설정하셨다면 외출할 때 17에서 18도로 낮추고 나가시면 됩니다. 또는 예약 모드 2시간으로 설정하고 나가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단순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온수 온도입니다. 여러분, 샤워할 때나 설거지할 때 물 온도 어떻게 맞추세요? 뜨거운 물 나오게 하고 너무 뜨거우니까 찬물 섞어서 써요. 이렇게 하시죠. 이게 바로 가스비를 버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조절기에는 온수 온도를 저중 고 또는 숫자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올까 봐 항상 고온으로 맞춰 놓으십니다. 55도, 60도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가 물을 55도까지 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뜨거우니까 찬물을 섞어서 40도 정도로 식혀서 씁니다. 말이 됩니까? 보일러는 가스를 태워서 물을 끓이고 우리는 그걸 다시 찬물로 식혀서 쓰는 겁니다. 이것 말 그대로 연료의 절반을 허공에 버리는 꼴입니다. 자, 그럼 온수 온도를 얼마로 맞춰야 할까요? 계절별 가이드. 겨울철 40에서 43도, 봄, 가을 38도에서 40도, 여름철 35도에서 38도. 이렇게 낮춰도 따뜻해요? 네, 충분히 따뜻합니다. 손을 대봤을 때 뜨겁지만 끓는 듯하지 않으면 딱 좋은 온도입니다. 만약 조절기에 숫자가 없고 저중 고만 있다면 중으로 맞추세요. 제가 점검 갔던 김 어르신 댁도 그랬습니다. 온수를 항상 고온으로 맞춰놓고 샤워할 때마다 찬물을 섞어서 쓰시더라고요. 제가 40도로 낮춰드렸더니 다음 달 도시가스 요금이 20% 이상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성기사님,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네, 이렇게 차이 납니다. 혹시 온수 온도를 살짝 조절하면 물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우신가요? 또는 조금만 돌려도 물 온도가 갑자기 확 바뀌나요? 그럼 이건 보일러 문제일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수압이 맞지 않거나 유량 센서에 문제가 있거나 배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보일러 서비스 센터나 관리소에 연락하셔서 점검받아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보일러 설정을 잘해도 이걸 안 하면 따뜻한 공기가 금세 빠져나갑니다. 바로 단열과 습도입니다.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안열의 40%가 창문을 통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보일러 조절기보다 창문부터 챙기세요. 창문에 뽁뽁이나 단열 시트를 붙여두면 실내 온도가 2에서 3도 올라갑니다. 보기 싫어서 안 붙이고 싶은데요. 그럼 그만큼 난방비로 나가는 겁니다. 요즘은 예쁜 단열 시트도 많이 나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또 하나는 습도입니다. 공기보다 수증기가 열을 훨씬 잘 보관합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면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공기 중에 습도가 40에서 60% 정도만 유지되어도 체감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내가 훨씬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난방비도 덜 들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만 제대로 선택해도 보일러가 헛돌지 않아 난방비가 크게 줄고 온수 온도만 조정해도 매달 세던 돈을 확실히 잡아줍니다. 여기에 단열과 습도 관리까지 하면 체감 온도는 높이고 가스비나 기름값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로 보일러 조절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버튼 몇 개만 바꿔도 집안이 훨씬 따뜻해질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난방비를 꼭 줄이세요. 그럼 오늘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황혼빛 채널이었습니다.